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미국민 직접 지원금을 $2,000로 올리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격 인상이냐 아니면 무산이냐 또다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중단과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 법안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자 의회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러 팬데믹 지원이 12월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신속하게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가정들이 지원이 중단된 채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중단될 위험이 있는 지원으로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PEUC, CDC 퇴거 유예 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 법안과 묶여서 처리가 된 정부 예산안의 미래도 불투명해지면서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저녁 입장 발표를 통해 경기부양 법안에 불필요한 내용이 지나치게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기부양 지원금은 $2,00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인 24일 경기부양 지원금 $2,000를 지급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 측이 반대하며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다시 경기부양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 28일과 29일에 다시 워싱턴 DC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만약 28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는 데 실패할 경우 29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기부양법안을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 11월 실시됐던 미 대선에서 조지아주를 비롯해 일부 주에서 사용된 투표기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투표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투표기기 업체는 트럼프 캠프 측과 보수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PR과 AP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 보안 책임자 에릭 쿠머가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캠프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월을 명예훼손 혐의로 콜로라도 덴버 카운티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 칼럼니스트 미셸 머킨과 콜로라도 보수 활동가 조셉 올트먼 등도 피소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정 대응에 나선 도미니언은 최근 파월에게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라고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일부 주에 개표 장비를 제공한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미니언 측은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기준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100만 명 이상입니다. 12월 내로 2천만 명을 접종한다는 보건당국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23일 오전 9시 통계에 따르면 보급된 백신의 개수는 946만 5,725개, 접종받은 사람의 숫자는 100만 8,025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 보고 체계를 구축 중인 곳이 많아 실제 접종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12월 안으로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전명 워프스피드 측은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연말까지 2천만 명을 접종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작전명 워프스피드 측은 12월 말까지 백신 2천만 개를 전달하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유행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은 자사 백신이 변종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주 내로 추가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가오는 연말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안전지침을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영주권 문호 소식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23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승인 가능일에서 4순위 중 일반 종교 종사자와 5순위 간접 투자 부분이 비자 불능입니다.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4순위 종교 이민의 종교 종사자와 5순위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은 의회의 연장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단 비자 불능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1월에는 다시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도 접수 가능일은 계속 오픈을 유지하면서 1월에도 계속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은 지난 3개월간 동결 상태가 지속되면서 1순위와 2순위가 4개월째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3순위와 4순위만 소폭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 가능일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경우 서류 접수가 되지 않거나 서류가 반송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스포츠 경기 내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이번 크리스마스 주말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상대합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저번 시즌 슈퍼볼 우승팀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AFC 그리고 NFC 양 컨퍼런스를 통틀어 최고의 성적인 1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캔자스시티는 역대 7팀만이 달성한 슈퍼볼 2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풋볼의 올스타 격인 프로볼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 소속 선수 중 프로볼 명단에 뽑힌 선수는 2년 연속으로 뽑히게 된 디펜시브 태클 그레이디 제럿과 올해 처음으로 뽑힌 키커 구영회 선수입니다. 구영회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키커로 거듭나며 과거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에서 방출당하며 선수 생활 갈림길에 있었던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영회 선수는 이번 시즌 키커 중 가장 많은 시도 횟수인 36번의 기회에서 무려 35번을 성공시키며 97.2%의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구영애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 2경기가 남아있고 시즌이 끝나면 프로볼 선정을 축하할 것이라고 겸손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 역시 이번 주말 프리시즌에서 2번 맞붙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상대합니다. 이 경기는 크리스마스 당일 이후인 토요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크스는 어제 열린 시카고 불스전에서 3쿼터에는 무려 40점 차까지 벌리며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호크스의 대표 프랜차이즈 선수인 가드 트레이 영은 37.7 어시스트, 6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영을 포함해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호크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 호크스가 과연 얼마나 높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애틀랜타 농구 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5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2시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를 시작으로 2시 30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밀워키 벅스, 오후 5시에는 브루클린 네츠와 보스턴 셀틱스, 저녁 8시에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그리고 저녁 10시 30분에는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와 덴버 너겟츠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연휴도 스포츠 경기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24일 오후 5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1,906만 7,146명, 누적 사망자는 33만 6,45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만 3,4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41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4시 22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3만 1,954명, 누적 사망자는 9,6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95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4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86,622명, 신규 2,68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7,911명, 누적 사망자는 549명입니다.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79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7,892명, 누적 사망자는 72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4,247명, 누적 사망자는 53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6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아버지 찰스와 자신의 2016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 및 오랜 측근인 로저 스톤 등이 포함되며 노골적으로 최측근을 대상으로 해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로저 스톤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매너포트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로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우려를 샀던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는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된 연간 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수년을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들이 14만 개의 취업 영주권을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막힐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결국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이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 차이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나게 되어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방보건국은 제약업체 머크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최대 10만 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크사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이전에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머크사의 중간 임상시험에서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처방받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률이 60% 높았습니다. 해당 치료제가 승인을 받은 이후 내년 6월까지 공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 기프트 카드가 연말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프트 카드 판매는 주 초반보다 48% 급증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기프트 카드 판매는 작년보다 17.6% 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쇼핑몰 방문 기피, 배송 지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프트 카드가 인기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KTN 보도국은 내일 성탄절을 맞아 종합뉴스 대신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교수 윤영섭 박사를 초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와 차세대를 위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